안녕하세요. 문화기획을 하고 있는 류재현 감독이라고 합니다. 정말 우여곡절 끝에 오늘 유 감독의 문화기획 이야기 첫 번째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아, 코로나 시대라 이 유튜브 강의는 어떻게 보면은 저의 또 다른 도전인 것 같습니다. 네, 예, 그렇습니다. 첫 번째 강의는 테이크아웃 도시락을 가지고 제가 강의를 하는데, 역시 코로나 시대에는 뭔가 이 기획자로서 대안을 제시하는 것이 저의 또 관심사이기도 합니다. 최근 축제 기획 관련 강의가 의뢰가 올 때마다 벌어지는 일입니다. 요청하시는 분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축제 기획의 기본 이론에 대해서 강의 부탁드립니다. 라고 하면 저는 코로나19 시대의 축제 기획에 대해서 강의하고 싶습니다. 네. 이번 강의는 축제학교 과정이라 축제의 기본 이름부터 시작했으면 합니다. 저의 이야기죠. 말씀은 이해합니다만 지금 시대는 코로나19로 인해 이제 새로 시작해야 하는 것이 옳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에 맞는 강의가 바로 코로나19 시대의 축제 기획이 기본 이론 강의라고 생각합니다. 네. 점점점. 이렇게 되죠. 네, 그렇습니다. 지금의 시대는 코로나로 인해서 시대가 완전히 변했다라는 겁니다. 새로운 시대가 시작됐다라는 거죠.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지금의 상황을 인정하지 않으려 하는 사람도 있고, 아니, 새로운 상황이, 새로운 시대가 시작됐다라는 것을 모르시는 분도 있습니다. 저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시 시작하십시오. 그래야만이 살아남을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저의 첫 번째 강의는 코로나19 시대 테이크아웃 도시락에 주목하자입니다. 이 강의를 시작을 하게 된 이 주제의 그 원인은 몇 달 전 동경 마이니치 신문사와의 미팅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좀 예정된 시간보다 일찍 갔거든요. 11시가 넘어선 시각이었습니다. 시간이 남아서 마이니치 신문사의 지하 1층 푸드코트를 돌아보고 있었는데 제 눈에 뭔가 띄었습니다. 저게 뭐야? 이런 거였었죠. 바로 이런 이미지였습니다. 여러분, 이 이미지는 어떠한 의미를 담고 있을까요? 그렇습니다. 분명히 음식점인데 그 음식점 앞에 간이 테이블이 있고 거기에 수많은 도시락들이 쌓여 있다라는 거죠. 네, 음식점마다 도시락을 내놓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렇게요. 가격과 그리고 그 음식점에서 자랑하는 대표 요리들을 간략하게 담은 테이크아웃용 도시락들이 이렇게 점심시간 이전에 준비되고 있었습니다. 가격도 참 싸더라고요. 550엔, 500엔, 450엔짜리도 있습니다. 650엔짜리도 있고요. 이러한 것은 어떠한 장점들을 가지고 있을까요? 그렇습니다. 첫 번째는 맛있으면서도 저렴하다라는 겁니다. 직장 생활을 하다 보면 정말 저렴하게 알뜰하게 살아야 되잖아요. 그러한 면에서 점심 한 끼를 해결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고, 음식점 입장에서는 테이블의 한계를 극복하게 해준다라는 것이 두 번째 장점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점심시간 사무실이 가득한 곳에 있는 음식점에 가면은 조금만 늦게 가도 줄을 많이 씁니다. 그런데 지금의 시대에서 오래 기다린다라는 거는 조금 받아들이기 힘든 부분인데, 이럴 때 테이크아웃 도시락이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자, 세 번째는 테이크아웃 도시락을 사고 한적한 곳으로 가서 혼자 또는 직장 동료와 먹기 정말 좋다라는 거죠. 자, 여기에는 한 가지 포인트가 있습니다. 바로 코로나19 시대 이 테이크아웃 도시락은 주목해야 할
포인트라 생각합니다. 네, 제가 그 동경 마이니치 신문사 옥상에 올라가 봤습니다. 이런 장면이 펼쳐지더군요. 제가 촬영한 영상입니다. 시원하게 공간이 조성이 되어 있죠. 그리고 이 옥상에는 바로 앞에 일본을 대표하는 공원이 있습니다. 네, 이곳에서 그 도시락을 먹고 이 풍경을 봤을 때 시원한 그 가슴이 후련해지는 그 맛도 즐길 수 있는 곳이 바로 이곳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곳에서 많은 사람들이 점심시간에 도시락을 가지고 와서 먹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지금의 그 코로나19 시대에는 사람들은 막힌 공간보다는 탁 트인 개방 공간을 더 선호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바글바글한 식당이 아닌 어떤 곳에 과연 사람들이 찾게 될까요? 저의 경우를 들겠습니다. 첫 번째 사례입니다. 제가 어저께 갔다 온 안녕 인사동입니다. 요즘 인사동의 핫플레이스죠. 저는 그 안녕 인사동에 있는 음식점에서 그 식사를 하기보다는 안녕 인사동은 그 층과 층을 연결해주는 둘레길이 있습니다. 그 2층에서 3층으로 올라가는 공간에 이렇게 멋진 휴식 공간이 있습니다. 여기 참 좋지 않아요? 안전하기도 하고 공간도 예뻐서 저라면은 이 테이크아웃 도시락이 있으면 사서 이곳에서 친구와 함께 나눠 먹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안녕 인사동 곳곳에 비도 가릴 수 있고 햇빛도 가릴 수 있는 공간들이 존재합니다. 앞으로는 이런 공간들에 더 많이 사람들이 즐길 수 있는 편의시설이 만들어질 거라고 예상을 합니다. 두 번째 사례는 테라스 공간입니다. 테라스 공간 너무 좋지 않습니까? 이렇게 시원하게 밖을 바라보면서 시원한 바람과 함께 요즘처럼 좋은 날씨에 즐기기에 딱 좋지요. 네, 코로나19의 그 위험으로부터 좀 피할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느낌도 많은 공간이 두 번째지요. 세 번째는 옥상입니다. 마이니치 신문사 옥상보다 이곳 노트르담에 있는 오펫닥이라고 하는 그 루프탑 팜, 이곳 너무 좋지 않습니까? 군데군데 떨어져 있는 이 테이블에 앉아서 식사를 하면 어떨까요? 네, 이곳은 음식마저도 정말 맛있습니다. 작년에 무려 3번이나 갔습니다. 네, 이곳은 그 유기농 모든 그 식재료를 이곳 루프탑팜에서 해결을 합니다. 네 번째 사례는 샌프란시스코에 있는 세일즈포스 파크입니다. 건물과 건물, 그리고 건물의 층이 높이가 틀린 곳에 이렇게 옥상 그 정원이 조성이 되어 있죠. 최고의 공간 아닐까요? 앞으로 저는 이 코로나 시대에는 건축 자체도 바뀔 것이다. 이런 공간들, 사람들이 피할 수 있는 공간들을 배려한 건축들이 만들어질 것 같습니다. 중앙일보 2020년 2월 15일자 그 기사입니다. 신종 코로나 막자 옥상에 칸막이 세우고 혼밥하는 중국의 노동자들이라고 하는 이 신문 기사를 봤습니다. 조금 전에 제가 소개하던 그 공간에 비교하면은 참 열악하다는 생각도 들지만 코로나의 위험으로부터 그 피해갈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을 이렇게 시도하고 있는 모습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러한 부분들, 코로나가 벌어졌을 때 전 세계에는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을까? 코로나 바이러스 팬데믹 현상이라고 하죠. 저는 한 부분에 집중을 해봤습니다. 레스토랑들이 어떻게 사회적 거리를 띄고 있는 사례들이 있을까라는 거죠. 코로나 이전에 있었던 그 레스토랑이 다시 재오픈한 그 모습인데 출처는 indiatimes.com입니다. 자, 첫 번째 이 사례입니다. 태국 방콕에 있는 펭귄 잇 사부 핫팟 레스토랑이라는 데에서 점심을 먹고 있는 모습입니다. 여기에 보면은 플라스틱 장벽이라고 할 수 있죠. 곳곳에 다 이렇게 쳐져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과 사람도 엇갈려서 앉아 있는 모습도 볼 수 있습니다. 예, 두 번째 장면에서도 보면은 이곳도 저렴한 국수집이죠. 플라스틱 장벽으로 이렇게 만들어졌는데 여기는 조금 임시 방편이라 그런지 조금 열악하네요. 세 번째는 그 도쿄의 이자카야로 잘 알려져 있는 그 펍 키치리 신주쿠에서의 모습입니다. 이곳에서는 테이블과 테이블 사이에 플라스틱 투명 보도가 설치되어서 맥주를 건배하는데 거울하고 이 건배하는 느낌도 들 것 같아요. 조금 답답해 보이네요. 네, 그렇습니다. 이렇게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보호 마스크, 얼굴 보호막, 장갑들을 착용해서 이렇게 그 음료를 건배하는 치얼스완의 그 이미지도 있네요. 이 마스크 끼고 음료를 마실 수 있을까요? 그것도 조금 의아하기도 합니다. 네, 지금의 이미지는 화분을 활용한 사례입니다. 예, 간격들을 띄우고 이렇게 화분들을 놔줬는데 이 방법도 뭔가 암시하는 그 부분들이 좀 많이 있군요. 네, 이 장면을 봤을 때는 무슨 생각이 나면은 X자가 두 개가 있죠. 서로 엇갈려 앉고, 예, 예전에는 4인용 타입이었지만 이렇게 두 사람도 엇갈려서 그 가운데도 가림막이 있는 이 모습이 참 인상적입니다. 이렇듯 전 세계는 이렇게 사회적 거리 두기 그 부분들을 확실하게 지키기 위해서 수많은 노력들을 하고 있는 모습들이 이 장면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이런 모습들 볼 수 있나요? 전 아직까지 이런 식당은 못 가본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가 정말 안전한 것 같습니다. 물론 더욱더 조심해야겠지만요. 아주 재밌는 사례입니다. 그 네덜란드 암스테르담에 있는 모습입니다. 그 어린이 과학박물관이죠. 네모 그 과학박물관 그 맞은편에 있는 모습인데 제가 전에 갔었는데 이런 모습이 없었는데 이게 도대체 뭘까요? 격려온실? 예, 잠시 제가 이 기사가 난 사이트를 가보겠습니다. 칸칸이 만들어져 있는 온실처럼 생긴 곳이죠. 이것도 그 코로나 바이러스를 막기 위한 하나의 실험적 시도로 만들어졌다고 합니다. 유로뉴스에 나온 영상입니다. 종업원도 확실하게 그 중무장을 했네요. 바이러스 전파를 막기 위해서요. 전 세계가 코로나 바이러스를 막기 위해서 이렇게 노력하는 모습들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참 인상적인 모습이었습니다. 네, 최근에 또 제가 찾은 아주 Welcome to the program. 아이쿠. The World Health Organization has issued a stark warning that the 잠시만요. new coronavirus may never be fully eradicated.
처음이라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노출이 되네요. 자, 이 장면 정말 세련되죠? 그리고 분명히 테이블 맞습니다. 이곳은 크리스토퍼 게르니곤 스튜디오에서 제안한 코로나 바이러스를 막기 위한 테이블에 대한 디자인을 제안을 한 것입니다. 정말 세련됐네요. 앞으로 이런 디자인이 더욱더 등장을 하겠죠. 환기까지 이렇게 빨아들인다라고 한다라면 제가 볼 때는 더 훌륭한 그 디자인이 될 것 같습니다. 최근에 그 한국일보 4월 14일자 이 기사를 봤습니다. 가게 3곳 중 한 곳은 문 닫아 시장밥 45년에 이런 분황은 처음이라고 하는 이 기사입니다. 지금 코로나 시대에 이렇게 힘든 소규모 그 음식점들이 많습니다. 제가 오늘 제안한 첫 번째 그 주제 테이크아웃 도시락은 바로 이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음식점들을 위한 제안이기도 합니다. 혹시나 그렇게 장사가 안 되는 곳인데 직장인은 많고 게다가 야외 공간마저 갖춘 곳이 있는 음식점들이라면 이렇게 마이니치 신문사의 지하 1층 푸드코트에 있는 테이크아웃 도시락을 만들어서 판매하면 어떨까요? 제가 볼 때는 아마도 그 도움이 되지 않을까, 수익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코로나19 시대에 테이크아웃 서비스는 정말 대세라는 거죠. 음식뿐만이 아닙니다. 모든 부분에서 테이크아웃이라고 하는 이 서비스는 더 발전할 거라고 저는 예상하고 있고, 이미 많은 전문가도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고, 이미 사회에서 그 시도되고 있는 부분들이 정말 많은데, 저는 특별히 테이크아웃 도시락에 대해서 오늘 말씀드렸습니다. 그렇습니다. 최근에 제가 이렇게 정리를 해봤습니다. 코로나19 이전에는 뭉쳐야 살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씬들이 하나로 이렇게 뭉칠 수 있게끔 만들어졌죠. 더 많은 사람들, 도시가 집적이 되는 것 마찬가지고요. 축제도 그 일시에 많이 오는 것들을 선호했었죠. 그런데 지금의 코로나19 시대는 어떻게 변했을까요? 흩어져야 산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생각이 바뀌지 않으면 안 됩니다. 흩어져야 살 수 있는 지금의 시대, 여러분 한번 더 깊게 생각해 보십시오. 네, 오늘의 강의는 이것으로 마치려 합니다. 앞으로도 코로나 시대에 어떠한 일들이 벌어지고 또 어떠한 아이템이 있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 계속해서 여러분을 에게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저 오늘 강의 이것으로 마치려고 합니다. 네, 유재현 감독이었습니다. 잘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